2024년 6월 7일 금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현지 시간 5일 기준금리를 기존 5.00%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주요 7개국 중 팬데믹 발발 이후 단행된 첫 피벗이다.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2022년 6월 8.1%까지 올랐으나 지난 4월 2.7%로 뚝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나설 명분이 생겼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추가적이고 지속하는 증거가 나오면서 더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금리 인하 이유를 밝혔다. 캐나다은행이 먼저 피벗에 나서면서 유럽중앙은행 등 다른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하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르면 9월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러 복수 국가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특정 국가의 통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다음 뉴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가 주가 급등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며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시총 2위 자리에 올랐다.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선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10일부터 10분의 1 액면 분할 계획에 따라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GPU 2위 업체 AMD가 추론에 특화된 MI300 시리즈 등으로 추격하고 있지만 쿠다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 등 AI 생태계를 장악한 엔비디아를 단기에 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실제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자신의 AI 스타트업이 넥스AI가 엔비디아의 GPU인 블랙을 내년 여름까지 30만 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 뉴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0.01%, 전셋값은 0.04% 상승했다. 서울이 0.09%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부동산 시장을 견인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1주 연속 오름세인데다 상승폭을 점차 키우고 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 매매값이 올랐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도 서울의 반등에 힘입어 0.03% 올랐다. 서울발 부동산 온기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마이너스 0.02%로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한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 뉴스. 6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미래기술센터는 차세대 배터리인 반고체 및 전고체 배터리를 바이폴라 구조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이 각각 세 양단에 위치하는 구조로 전극 사이를 고체 전해질로 채운 전고체 또는 반고체 배터리에서 구현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양산하는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는 셀 하나당 하나의 전극만을 가지는 모노폴라 구조다. 모노폴라는 셀과 셀을 커넥터로 연결하는 반면 바이폴라는 여러 셀을 이러한 장치 없이 직접 연결해 배터리 전압과 전력 밀도를 높이는 대신 부피는 줄이는 장점이 있다. 전기차에 다수의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공간도 넓어진다. 공정 단순화에 따른 원가 절감, 차체 무게 감소로 인한 전비 향상 효과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초격차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영업 종료 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곳이 이용자에게 자산 반환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문 닫은 거래소 7곳 중 6곳은 홈페이지에 종료 사실을 사전 공지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자가 영업 종료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특정 금융정보법 감독 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위법행위 후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뉴스. 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도에 A사 레이더 안테나를 수출한 하나시스템은 다른 유럽 국가와도 수주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4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에 성공한 하나시스템은 유럽은 물론 중동 등의 지역으로도 수출 활로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LIG 넥스원 역시 경쟁하듯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LIG 넥스원은
지난해 5월 냉각 장비가 따로 필요 없는 공랭식 A사 레이더를 선보였다. 미국, 영국 등 소수 국가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글로벌 항공용 레이더 시장은 2032년 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항공용 레이더 등 최첨단 무기 핵심 부품은 재래식 무기를 주로 수출하고 있는 K방산의 다음 목표라며 항공용 레이더, 항공 엔진 등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방산 시장은 업사이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뉴스. 세계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집주인인 호스트가 늘면서 미국 각주에서 추진 중인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금지 조치가 호스트의 집단 행동에 무력화되고 있다. 현지 시간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내 에어비앤비에서 호스트 인구가 79만 명까지 폭증하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35% 늘었고 2014년 이후 무려 8배나 늘어나 정치적 영향력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초 뉴욕시에서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금지 규정이 시행되면서 같은 해 6에서 9월 사이에 뉴욕시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숙소 수는 약 1만 7천 개나 줄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은 자발적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 불리한 규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공유 숙박을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는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형태로 호스트 단체를 지원하지만 회사 차원의 직접적인 공식 지원에 나서진 않고 있다. 다음 뉴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빵 물가 상승률은 9.5%로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배 넘게 웃도는 수준이다. 빵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냉동빵으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었다.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파는 제품과 맛에 큰 차이가 없고 오븐과 에어프라이어 가정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홈베이킹이 쉬워진 점도 냉동빵 시장의 규모를 키웠다. 식품업계도 홈베이킹의 성장성이 확인되자 해당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냉동 생지와 냉동 샌드위치 매출이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2010년대 200억 원 규모에 머물렀던 냉동 생지 시장 규모가 3에서 4년 내 1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6월 5일 오후 11시 38분 원달러 환율은 1373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